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가 또 고발됐습니다. 이번에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웬만한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열일하는 사람이죠. 이종배 시의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재임 시절 배우자 김정숙 씨가 대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롯데, 삼성전자, SK슈펙스, 신한금융그룹, KB국민은행, 샘표, 한샘 이런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하는 10여 개 기업 임원을 초청해서 격려 오찬을 가졌습니다. 취임 만 2년이 조금 지난 2019년 6월 20일이었습니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됐던 오찬은 언론에 의해서 알려졌고 영부인이 대통령 없이 대기업 최고위급 인사들을 단독으로 부른 전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여러 구설수에 올랐죠. 이종배 시의원은 김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의 오찬 참석 요청 연락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대기업 총수들은 영부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함으로써 기업 업무를 방해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대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호출하는 것은 군사정권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청와대에서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면 반드시 오해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조차도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는 일은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은 대기업 관계자들을 멋대로 불렀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업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닙니다. 왜 부를까? 왜 오라고 하지? 이유가 뭐지? 이러면서 파악을 해보라고 지시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 아마 제 기억에는 해외 순방 직후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김정숙이 대기업 최고위층 임원급들을 불러 오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꽤나 시끄러웠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오찬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사회공헌이 더욱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뭐 하면 대통령 아니지 김정숙 자기가 왜 합니까? 자기가 선출된 권력입니까? 김정숙이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느냐, 이런 비난이 당시에도 폭주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가장 대통령 놀이에 심취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렁한 문재인 대신 김정숙이 나서서 온갖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다녔었죠. 그 중에서도 2019년 9월이었습니다. 라오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환송식을 하는 장면 압권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레드카펫을 지나면서 문재인보다 앞장서서 휘적휘적 걸어가고 문재인은 뒤따라가면서 군중들에게 합장하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도 상당한 빈축을 샀던 기억이 있죠. 김정숙은 또 인도를 방문할 때는 서슴없이 대통령 전세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방문을 위해서 성남공항으로 가면서 전용 헬기를 타고 갔는데 대통령 휘장을 붙인 채 전용 헬기를 이용했습니다. 그 정도 위세였으니까 경호원한테 수행 강습을 좀 받는다거나 아니면 특활비를 사용하는데도 전혀 끄리낌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걸핏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 놀이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죠. 그런데 김 여사가 도대체 무슨 대통령 놀이를 했다는 말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처럼 전용기를 타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기업인들을 만났습니까? 그렇다고 특활비를 마음대로 사용했습니까? 고발인인 이종배 시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야권에서 대통령 놀이라고 비판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영부인의 정상적인 역할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 당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행세에 침묵하는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다혜의 제주도 별장 의혹이 계속 일파만파로 정폭되고 있습니다.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천만 원의 제주도 별장을 매입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송기인 신부는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2022년 7월 공시지가인 3억 8천만 원의 제주도 별장을 넘겼고 또 몇 차례에 걸쳐 돈도 입금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충분히 사용했고 또 문재인 가족이 가지고 싶어 해서 공시지가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신부님이 있으면 참 돈 벌기 쉬운 것 같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별장을 3억 8천만 원에 구입했으니 가만히 앉아서 6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입니다. 그런데 3억 8천만 원, 문다혜는 또 3억 8천만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지난번에 출판사에서 문다혜에게 송금했던 2억 5천만 원, 그리고 김정숙이 지인을 시켜서 문다혜에게 송금했던 5천만 원, 합치면 3억이죠. 그 두 번의 뭉칫돈이 입금된 시점이 2022년 5월에서 7월 사이였습니다. 거의 별장 구입 시점과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죠. 부암동 집을 팔아서 별장을 구입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암동 집과 사무실, 별장은 모두 지난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문다혜가 지금도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부암동 집을 팔았다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리가 없습니다. 송기인 신부에게도 역시 의문점이 남습니다. 송 신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당시 재산 공개를 했는데 제주도 주택은 피적 및 하계 수료는 부지, 이렇게 항목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2009년, 2007년까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신동아 인터뷰에서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승용차와 통장에 들어있는 150만 원 정도가 온건히 자기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산 등록상으로는 여러 부동산, 토지들이 꽤 많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동산들은 모두 가톨릭 부산교구의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송기인 신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톨릭 정관의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지게 돼 있다. 다 교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등록된 모든 재산은 천주교 부산교구 재산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중의 한 항목인 제주도 별장을 문다혜에게 팔았습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재산이라면 자기 멋대로 그렇게 팔 수는 없는 일이죠. 강찬원 논설위원이 부산교구에 문의했더니 제주도 별장은 부산교구의 재산이 아니다, 교구에서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의 모든 부동산은 문체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별장은 문체부에 등록되지 않았었습니다. 제주도 별장은 부산교구와는 무관하게 송기인 신부의 소유이지만 그분은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부산교구에서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부산교구의 설명이었습니다. 송기인 신부는 이에 대해서 제주도 별장은 자기 개인 재산이었는데 문재인 가족이 원해서 공시지가로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모든 부동산은 부산교구의 재산이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또 제주도 별장만큼은 자기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송 신부는 처음 제주도 별장을 마련할 때는 후원자가 있어서 마련했고 이번에 문다혜에게 그 별장을 처분한 뒤 집을 그때 당시 마련해줬던 후원자에게 집값의 절반인 1억 9천만 원을 살해했고 나머지 1억 9천만 원은 통장에 남아있는데 좋은 곳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라면 신부들은 개인 재산이 있을 수 없고 또 설령 개인 재산이 있더라도 교구로 넘기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송기인 신부는 개인 소유 재산이 있었고 이 부분도 2009년 인터뷰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이죠. 어쨌거나 그 개인 소유 재산을 교구가 아닌 문다혜에게 헐값으로 넘긴 것입니다. 집을 마련해 줬다던 후원자에게 절반의 사례금으로 줬다고 했는데 혹시 그 후원자가 문재인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지금 제주 별장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송기인 신부를 불러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시원하게 밝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